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박승진입니다. 2022년 해외 채권 시장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프레셔, 거학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연준의 인내심을 확인하게 될 2022년으로 생각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연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판단이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는 국면들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고압 경제 형태, 그러니까 사실 2015년, 16년에 나타났던 이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형태의 모습들이 변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2022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조금씩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시장 금리는 N자 형태의 경로를 그리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럽과 신흥국,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시는 브라질 관련 내용들 저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시장, 채권 시장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결국은 저희가 정책을 판단하고 이 시장 금리의 경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라던가 또 그리고 이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수급과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FMC를 통해서 이 연준은 이 테이퍼링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자산 매입 규모는 순차적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타겟은 2022년 6월까지 정책을 종료시킨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정책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면서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좀 룸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파월 의장의 언급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멘트들인데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기준을 계속 나눠놓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이 펀더멘털 경로에 따라서 시장 금리의 인상하는 속도에,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더멘탈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의 목표들이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림들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연준의 9월 FMC 점도표는 뭐 내년 0.5의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2회 이상 인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과의 이 연준의 괴리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그 연준과의 정책과의 속도 차이가 시장에 좀 이미 앞질러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조절되는 과정들이 뒤에 말씀드린 펀더멘탈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연준 구성이 바뀌는 부분,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 지금 최소한 4명의 인사들이 좀 바뀔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로젠그렌이나 이 카플란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기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 그러니까 연은의 이 지방연은의 두 자리가 이미 비어 있는 상태고, 이 컬스 부의장 같은 경우가 12월까지 사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명이 되는 지금 인력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볼드진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명 자리, 원래는 7명이기 때문에 한 명 자리가 좀 공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자리까지도 지금 이제 단기간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통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총 4명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스탠스 자체가 이 로젠그렌이나 그 카플란 같은 경우에 약간 호키시한 성향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 구성보다는 도피시해질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또 파월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기가 2월 달에 종료가 되긴 되는데 일단은 연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후속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브레이드너드, 그러니까 좀 약간 민주당에 더 친화적이고 더 도비시한 인원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성향 자체는 내년에 조금 더 도비시해지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물가 상승률 좀 나온 이후에 물가에 대한 경계들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물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는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원자재 가격부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거나 중고차 가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지금 앞단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이 팬데믹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된 부분들, 그리고 또 물류가 돌지 않으면서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 그러니까 공급량 변목 현상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일부의 이제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세 가지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들은 저희가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가장 앞단의 팬데믹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사실 내년의 전망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상반기 2분기 후반 정도에는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팬데믹 이전보단 인플레이션 레벨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변동성을 키워주고 이 강도를 높여줬던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정책 대응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 요인들,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통해서 이 물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들은 좀 보조적인 역할로서 통화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행정 조치 그리고 외교 조치들을 통해서 일단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이 해소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미중 무역 정상회담 통해서도 이런 내용도 좀 확인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교류 자체가 좀 커지는 부분들, 외교적인 이런 스탠스들이 변화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물류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 조치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좀 정책적 조치들을 좀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 병목 현상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실 위에 더 쌓여 있는 물가 추가 상승 요인들이 좀 깎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 운임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봉쇄 지수나 이동 지수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IEA가 지금 예상하는 경로상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수급 불균형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결국 전반적인 물가의 압력들을 조금 낮춰주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상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들은 사실 이게 조기 금리 인상 경계로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일시적으로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4분기 이후에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 내지는 연초까지는 이 고용 부분의 회복들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이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들이 한 번 더 좀 부각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국 섹터별로 좀 모습들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대면 서비스 업종들,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그 현재 상황을 놓고서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팬데믹 이전에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96%, 98%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레저 접객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업종들이 포함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분류되는 업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괴리가 아직까지도 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한 달에 한 2, 3%씩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앞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초록색 굵은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 레저 접객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 대면 서비스 업종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그림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뭐 2-3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실 다른 섹터들과 거의 평균이 맞춰지면서 사실 또 하나 더 나와서 보면은 이 임금 상승의 기울기도 조금씩 이 수급이 맞아 떨어져 나가면서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프라 정책을 가지고 좀 많이 볼 텐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에 시장 금리를 경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빗나가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예상보다
통과가 잘 안 됐다는 부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고 일단 지금 10월, 11월 달 통해서 진전을 좀 되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정부 지출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아졌던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이 정책들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한 단계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N자를 그리는 데서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에는 이런 정책 효과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용 효과들이 같이 좀 자리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상반기 이후에는 조금 펀더멘탈 회복 속도가 조금 이제 지연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소비나 고용의 회복에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이 펀더멘탈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들로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축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 트렌드를 보시면은 위기 상황을 겪고 나서는 이 레벨 자체가 조금씩 더 올라와서 안정되는 그림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서베이들을 보면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좀 금융에 대한 재무 계획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 비상자금을 더 마련하겠다, 저축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응답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과저축 같은 경우에 이 상위층들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모멘텀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상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실질 임금 과정에서도 보면은 평균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실질 기준의 임금은 전년도 대비 아직까지 감소하는 마이너스 영역에 좀 놓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구매력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책적인 지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매 판매가 소비가 좀 빠르게 회복되는 배경에는 이 정책 지원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프라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중간 선거 내년 11월 선거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이 부양책들이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좀 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공백들을 채워나가는 정책적 지원들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국면이다. 내년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 구매력이나 소비에 대한 여력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그 펀더멘탈 회복 속도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늦게 진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6년을 지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6년은 저희가 돌아보면은 사실 이제 변수는 좀 다릅니다. 변수는 당시에는 이 고용이 먼저 회복이 됐고 물가가 이제 올라올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들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먼저 올라와 있고 결국 이제 그 경기가 좀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경기 회복이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5년 12월 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은 이 26년에 금리 인상이 4차례 인상되는 것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고 이 당시에 선물 시장도 보면은 3차례 인상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물가 인상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한 차례 인상에 마무리가 됐던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금리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반영이 됐었다. 이 과정들을 올해에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의 그 정책 형태 자체가 약간 조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프레셔, 그러니까 고압 경제 형태, 그러니까 변수는 뒤바뀌지만은 조금 더 데이터 디펜던트적인 정책을 좀 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가 조금 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을 좀 많이 앞당기고 있지만은 내년도에 이 물가 상승 압력들이 좀 완만해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연준의 정책이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종료되더라도 시차를 가지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 금리의 형태도 좀 낮춰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이랑 또 신흥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독일이 정권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발생을 했고요. 9월달 총선을 통해서 이 3인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지금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인당이나 녹색당, 이 자민당의 연정이 꾸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조금 보수적이었던 이 재정에 대한 스탠스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의 그 활용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속도를 좀 내고 있지만은 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 속도가 미국보다 이제 유럽이 좀 낮았던 그림들도 결국은 정책 대응에 대한 적극성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구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ECB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준과 마찬가지로 좀 후행적 변화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EC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도비시한 성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분데스방크, 그러니까 바이트만 총재가 어떻게 보면 ECB 내에서 굉장히 호키시한 역할들을 담당해 왔었는데 12월 말까지 임기를 끝내고 나서는 사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도 사임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 3인당의 구성을 통해서 그 연준 분데스방크의 총재의 후임 총재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더 도비시한 성향의 인물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유럽 내에서 약간 조금 대장 역할들을 하고 있는 독일의 스탠스 변화가 유럽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톤, 통화 정책의 톤이 더 도비시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진국의 정책 변화 속도에 속도가 좀 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모습들 보면은 굉장히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 또 빠른 긴축을 좀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방어도 그렇고 이 자금 유출 우려를 같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 물가 방어를 좀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 내년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브라질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브라질은 성장 모멘텀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장 모멘텀 줄어들 거고요. 아마 이제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정책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지금 목표 관리 밴드를 완전히 벗어나서 1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7.75%의 기준금리를 상반기 한 9%대까지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하면은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슈는 이제 대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달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볼소나로 대통령이 약간 이제 포퓰리즘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이런 그림들인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볼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아마 중간에는 조금 이제 그 느슨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그림들은 결국 지금 룰라 전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이 재정정책 스탠스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모루 전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 좀 끼어들 수 있는지, 이런 그림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감들을 이미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선거에 근접할수록 오히려 이 현실화되는 프라이싱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변동성들, 좀 이제 불리한 방향으로 갔던 이 그림들이 되돌려지는 그림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좀 확인될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해외 채권 연간 전망 자료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